진루진학의 나침반 신동우 한학근입니다. 네, 우리가 더블로 이렇게 파트너로 신동우 한학근 이런 말은 처음 해봤어요. 아, 그러십니까? 아, 이거 영광입니다. 아니, 그만큼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제가 2개 사례를 했고, 하나는 이제 정시 확대 문제를 오늘 했었죠. 또, 하나 더, 아까 뭐라고 했죠? 화장품과 관련한. 화장품, 네네. 화장품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그런 사례는 어디 지역의 아이였어요? 요거는 그 수도권입니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학생인데요. 네네. 이게 사례가 좀 유명해가지고서. 그래요? 네. 그 지역까지 말씀을 드리면, 누구다! 뭐 이런 얘기 드릴까봐.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경기도 서부 지역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서울대, 경연으로 1명 정도 가는 그 정도 아주 평범한 학교죠. 일반적인 학교의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 여학생이죠. 여학생인데, 이 학생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관심은 되게 많은데, 도대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 여학생인데, 요즘에 잠깐만요. 네. 제가 왜, 아까 화장품을 얘기를 꺼낼 때, 왜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즘 한류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한류에 뭐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지만 화장품이 그죠. K-뷰티. 네, K-뷰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하나는 시장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 얼굴 화장하는 것만 알고 좀 이렇게 확장적 사고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화장품에 관심이 있으면 저 몰랐는데 그 삼국시대에도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여기도 화장술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 얘기죠. 저 어떤 거에서 이게 뭐죠? 이걸 매니큐어 뭐라죠? 이거 손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뭐라고 하죠? 손톱에다가? 그 뭐라 그러던데. 남자들끼리나. 저도 갑자기 네일 아트. 맞아요. 네일 아트. 근데 네일 아트 시험 보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우연찮게 봤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내준다. 애들에게 만약에 역사도 이렇게 쉽게 너네들 화장하는 거가 어떻고 뭐 이렇게 접근하면 좋았겠다. 또 하나는 애들이 요즘 여학생들 워낙 화장이 그런데 자기들도 제품 하나 만들어서 히트시키면 맞습니다. 돈 뭐 그죠? 순식간에 몇백억 벌기도 하고 하니까 그 예전에 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무슨 화장품 만들어 가지고 왜 깜빵 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혹시 화장품 잘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프랜차이즈로 그 프랜차이즈 화장품으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 양반이 명동에서 이런 뭐라고 하죠? 좌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좌판인데 갑자기 중국이 터져가지고 그걸로 그냥 떼돈을 번 사람이죠. 그래서 왜 누구야? 그 검사들한테도 몇십억, 몇백억 쓰고 막 했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추럴 리퍼블릭인가? 맞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좌판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대박이 터졌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마침 이제 또 우리 소사님이 갖고 계신 사례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좀 확산적인 사고를 우리 아빠가 또 전달해 줄 때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죠. 일단 학생들이 화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학교 입장이나 또 부모님 입장에서 화장을 굉장히 말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학생들 입장에서 화장품을 다룬다. 근데 화장품을 달라고 네가 뭐 하려고? 무슨 메이크업 할 거야? 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툴은 야, 너 화장 좋아하지? 화장을 갖다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요? 지금 제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공학과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과로는 제일 상위권 대학이 건국대학인데
사실은 일반 다른 대학에서도 화학공과에서 화장품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다 공부를 합니다. 어차피 3학년, 4학년 되면은 그 공학 자체가요, 석유, 유기화학공업하고 이렇게 몇 개 범주로 나뉘기 때문에 그중에 선택을 하면은 화장품학과 같은 부분들 접근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학과로 이제 건국대고 화장품공학과예요. 네가 만약에 화학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구체적으로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를 목표로 해서 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노력을 하면 너 마음대로 화장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기왕 예쁜데 화장을 하니까 더 예쁘다 소리를 들으니까 얘는 그걸 안 하면 못 배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한 게 그겁니다. 자, 그러면 네가 했던 화장품 중에서 제일 네 피부에 맞고 건강한 그런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볼래 해도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마침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천연 무공해 화장품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요 본인이 찾은 거예요. 화장품 만들기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2개월 코스로 무료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프로 무료니까 무료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이 좀 애매했어요. 애매해가지고 학교하고 학교에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야자 시간하고 겹치는데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거기 일단 신청을 해놓고 그 안내파하고 이거 자기의 계획이나 이런 걸 짜가지고 선생님을 설득을 한 겁니다. 내가 화장품공학과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화장품을 만들어는 보고 원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방과 후에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8회짜리 수업을 듣고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다 자기 학년이랬는데 다른 애들은 자기보다 더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이 정말 메이크업학과 전문대를 가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만 4년제 간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좀 뿌듯한 학교에서는 아이 너 뭐 4등급이잖아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가보니까 6, 7등급 친구들이 너는 공부도 잘하는데 여기 왜 왔니? 거의 그 분위기가 된 거야.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자부심이 생겼어. 자부심이 거의 왜 있잖아요. 그 공주와 그 시녀들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 하는데 얘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에 봉사활동 하자. 그래가지고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거의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유익한 영양크림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샘플 몇 개씩 나오니까 그래도 한 10여 명 되는 학생들이 한 사람당 몇 개씩 만들면 그 병수가 몇십 병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노인 피부용 영양크림을 만들어가지고 노인 요양원에 우리 봉사활동을 가자. 단체로. 거기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뭐 화장품 만들어서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 이거 노인 요양원은 좀 좋다 그러죠. 그냥 맨입으로 와서 저희 뭐 할까요? 그래 청소하는 것보다 가면 다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져가면 환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얘네들이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가가지고서 그냥 갑니까? 가가지고서 또 배웠잖아요. 화장품 만들게 하면서 뭐 피부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도 배우고 하니까 영양크림 만들어가지고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막 문질러드리니까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손녀딸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해주고 할머니들도 막 발까지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왜 발은 페디큐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가락에 색깔도 칠해드리고 얘네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손값은 다 한 거야. 그 2시간 동안 너무 재미있게 끝났는데 그 노인 요양원의 그 원장님이 너무 애들이 기특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대장이니? 그랬더니 이제 얘가 하냐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고맙다는 이 편지를 쓸 테니 가져가서 선생님 드려라 이런 거예요. 그 얘는 왜 편지를 그러니까 누가 편지 써서 가져간다 그러면 얘 잘못했으니까 반성문 이런 것만 가져가던 애가 그리고 노인 요양원 원장님이 가지고 선생님도 놀래는 거야. 야, 너 정말로 화장품학과 갈 건가 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종합의견란에 기록이 되고 진로사항에 기록이 되고 얘 당연히 봉사활동 시간을 받았잖아요. 4시간 봉사활동 시간을 받아 봉사활동에 들어가고 진로활동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담임선생님은 노인 요양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내용 하나만 가지고서도 자기소개서에 한 3분의 1은 채울 수가 있는 스토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성취를 맛보고 자존감이 높아지면 뭔가 더 이루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고 선생님들한테 쌤
화장품과 관련했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압도되지 않고 야, 너 화학 성적 나와야 돼, 화학 성적. 그 화학 성적 4등급 받은 놈이 3학년 1학기 화학 2를 배웠는데 화학 2에서 2등급을 받아놓은 거예요. 남들은 정말 그 화2 같은 경우 최상위권 서울대 가는 애들 이런 애들만 선택하는 과목인데 그걸 해가지고 저렇게 성적이 나와버리니까 네. 이건 뭐 누구도 빼도 먹던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얘가 계속 머릿속에 나 뭐 화공, 나 화장품과 머릿속에 있으니까 영어 수업 시간에 지문에 그런 요즘 경호 교과서 지문에 그거 있어요. 쓰레기섬. 네네네. 쓰레기섬에 대한 그 지문이 있는데 그걸 읽고 그 이제 쓰레기섬 하게 되면 이제 환경 오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섬에 대한 지문을 읽고 그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이런 용기 같은 거를 화장품 용기가 다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이런 친환경 용기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없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종이에다 코팅을 해가지고 만드는 뭐 이거를 갖다가 물론 실패를 했어요. 종이 코팅한 게 돼가지고 이제 화장품 따르니까 다 흐르죠. 실패는 했지만 그렇게 한 걸 가지고서 영어 선생님한테 가져간 거예요. 쌤, 화장품 병과 같은 그런 플라스틱이 썩지를 않고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하는 그 교과서에, 영어 교과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혹시 이런 걸 안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가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영어 시간에 화공 전공 준비를 하냐? 그래서 그 내용을 선생님 말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학생부에 써주신 거예요. 오케이. 영어 시간에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노력을 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의 교과문, 국과 봉사문, 교사 진로 막 이런 부분까지 다 전공과 관련된 열정이 있었고 또 전공과 관련된 성적이 막판 전체 성적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전공과 관련된 성적이 관심이 있으니까 쭉 올리고 나니까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3등급 대 성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는 건대 화장품공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취를 맛보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학습 성취도 함께 따라 올라간다. 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관심을 어떤 어른들이 세워놓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키워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희들 같은 그런 전문적인 또 가정인 사람들이 좀 도움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시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저희 같은 그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의 유익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맞아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는 건데 매번 이게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그렇죠. 하고 또는 화장만 바르고 치르고 이러니까 이제 가능성을 발견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게 막혀서 이 아이의 진정한 어떤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근데 그게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일대 다수다 보니까 맞아요. 아이들 개별로 제가 분명히 뛰어난 점이 있지만 다른 애들의 발표에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조금 내려놓고, 그러니까 기존에 내 아이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은 이미 고정관념이거나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놓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눈높이 대화를 해라. 그러니까 아이한테 다가가라. 라는 얘기 꼭 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얘기도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그다음에 상당한 성취, 상당히 높은 성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의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네. 그 뭐 무난한 내용들도 되게 많긴 하지만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성공을 이뤄낸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 성취가 아니더라도 학교 수업 시간에 사소한 거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만든 학습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뭐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선생님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그 평가가 된 내용들을 대학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의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그대로 대학에서 평가를 하지 않아요.
학생들의 성취와 발전을 학교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 시험이든 내신 성적이든 이거는요, 학생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자체를 그냥 대학에서 평가를 하지만 반드시 선생님의 시야와 선생님의 관점을 넣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어떻게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더라도 아이에 대한 신뢰나 또는 고마움, 선생님들도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선생님한테 뭘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자신이 성장하려고 노력한 모습만 봐도 선생님들은 고마워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는 게요. 가능하다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또는 뭐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그 받은 칭찬을 해주신 그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면 내가 받은 평가는 훨씬 의미가 반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선생님과 호흡을 맞추고 그 선생님의 관점과 그 선생님의 서술을 통해서 대학에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충분해질 때 우리 아이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매우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또 있어요? 이거 많은데요. 예. 네. 한번 다음번에는 좀 너무 무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대학 갔나? 자, 이렇게 좀 소소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